별에서 온 그대. 미국 사람인가요? 케냐 사람인가요? 개신교 신자인가요? 이슬람 교도인가요? 시종 일관, 수많은 의문과 의심에 시달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루머. 2011년에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뭐죠? 희미한 자국 머리에 보이죠? 무슨 수술 자국 같은 게 있네요. 그러네. 그렇죠.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뇌 수술을 받은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놀라운 건 그 수술을 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빼리베리베 빼리베리베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전 또 개그맨인 줄 알고. 근데 갑자기 아니 사람도 아니고 외계로 갔어요, 소문이. 너무 좀 뜬금없죠? 네. 완전 뜬금없는데 근데 이게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이 그래요. 루머가. 그 근거로 나온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머리에 미스테리한 선이 생긴 뒤 갑자기 흰머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외계인을 고용했다는 소문까지 퍼집니다. 2012년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정책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이 남자. 저 앞에 네, 두리번거리시는 분. 이 사람이 왜요? 왜? 이 경호원의 조상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호원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붉은색은 없네요. 전부 조작이 아니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또 선명하게 머리에 빨간색이. 빨간색 부분이 또 있는 게 대비가 확 돼버리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경호원이 파충류 외계인인 reptilian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머리에 미스테리한 자국과 머리색, 그리고 경호원까지. 외계 생명체 논란과 루머가 계속 퍼지자 미국의 정치평론가 글렌 백은 누군가 오바마 대통령 뇌에 칩을 심어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농담까지 보태자 백악관 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응을 했어요. 대응한 게 웃기죠?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계인 루머. 당신의 생각은 과연? 팝의 황제의 미래를 예언한 노래?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이자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특히 그의 시그니처 댄스라 할 수 있는 문워크를 탄생시킨 노래 빌리진은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핫백에서 7주간 1위. 지금 봐도 안 췄어요. 지금 봐도 너무 멋있죠. 노래도 좋죠. 이거지않아 저거. 와. 저 무대는 정말 100번 본 것 와. 같아. 진짜 외계인은 저분 아닙니까? 저분이 외계인이라면 나는 또 거기는 약간 한 표를 던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후의 명곡 빌리진이 그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빌리진의 가사를 보면요. 한 남성이 클럽에서 빌리진이란 여성을 만났는데 훗날 그녀가 아이를 데려와 남자의 아이라 주장하자 구설수에 오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특이해요, 가사가.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마이클 잭슨의 아이를 낳았어요. 1987년 라본이라는 여성이 자기 아이가 마이클 잭슨의 친아들이라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 이후에 마이클 잭슨은 1988년 자서전 문워크에서 빌리진 루머에 대해 경험담이 아닙니다. 극성 팬들을 떠올리며 쓴 노래예요. 라며 정말 루머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자 스캔들뿐 아니라 마이클 잭슨의 미래를 예견한 가사가 또 있는데요. 또요? 그런 노래가 또 있습니까? 그러네. 야, 근데 더 low was on her side라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참 이상하다고. 무섭다. 이 가사는 어떻게 해석되냐?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무려 3번이나 아동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수차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I ask all of you to wait and hear the truth before you label or condemn me. Don't treat me like a criminal, because I am innocent.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팬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와 그 가족들을 자신의 저택에 초대해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며 호의를 베푼 것이었는데요. 합의금을 노린 아이들 부모의 거짓말로 언론과 대중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죠. 자신의 노래처럼 끝없는 루머에 시달렸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하늘에선 부디 편안히 쉬고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루머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미국 팝스타가 만든 수용소, 리한나의 다이아몬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퍼퓸, 그리고 비욘세의 프리티 허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명곡을 만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아. 지난 2016년 시아를 둘러싼 괴소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괴소문, 루머는 바로 비욘세 시아 납치설. 에? 말이 됩니까? 비욘세가 미쳤다고 누굴 납치합니까? 이 모든 의혹은 지난 2015년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한 시아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독방에 갇혀 작곡만 했어요. 가끔씩 비욘세가 와서 곡을 검토하고 돌아갔죠. 이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자 브라질의 한 누리꾼 수사대는 비욘세가 혹시 시아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작업하느라 밖에도 안 나오고 나는 작곡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정도 가지고 납치했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한 SNS 이용자는 비욘세가 시아를 납치했다는 증거로 시아의 SNS 글까지 제시합니다. 봅시다. Hope everyone like pancakes. 앞 글자만 따면 헬프? 네. 근데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어색하지 않아? 그럼 괜히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납치했네. 납치했어. 아니, 그래요? 왜냐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 이 정도면은 정말 혹할 텐데 우리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또 있어? 또 있어? 어떻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가 지난 2016년 7월에 올린 한 게시글의 앞 글자를 모두 모으면 어머. 비욘세가 나를 납치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비욘세 kidnapped me. 어머 저거는 근데 진짜네. 아니 근데 everything you own nice cat eats가 무슨 말이야?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의 열거죠. 납치했네. 제가 충격적인 증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야 이거 이상하다. 또 있습니다. 시아의 트레이드마크인 얼굴을 뒤덮은 칼 단발머리. 이 헤어스타일을 한 이유는 비욘세에게 폭행을 당해 생긴 멍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저걸 헤어스타일로 보기에도 정도껏 가려야지. 이건 아예 멍이니까 뭔가 완전히 아예 안 보이게 한 거 아니야. 이후에 브라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시아 납치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시아 납치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샵 세이브 시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저봐. FBI의 SNS 계정으로 시아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유독 브라질 팬들만 난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사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팬들은 비욘세가 납치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 믿는 바보 있음? 여기 있어요. 여기. 이라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순간 혹하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 납치해서 어디다가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당사자들의 반응이. 2017년에 가수 케이티 페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시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Can you tell the Brazilian people that I am not in Beyonce's basement? 본인이 하려고 했네. She's in my basement. 잘못 고린 거 같아, 잘못 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갱어야? 이거 웃는 게 어색해요. 케이티 페리도 매수가 된 거죠. 시아 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전현무 씨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열쇠는 이것? 자, 지난 4월 800년 역사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손실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복원을 하더라도. 그럼. 저희가 그 공포 특집할 때 화재 테러 음모론 얘기했었는데 노트르담 화재는 9.11 테러와 같습니다. 프랑스판 9.11이에요. 근데 근거 없이 이런 말 하기엔 너무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이죠.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루머가 퍼졌는데요. 자, 화재 이후
우리에게 남은 숙제, 추가 훼손을 막으면서 얼마나 원형과 이 커브를 똑같이 복원하느냐인데요. 맞아요. 8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은 이 남아있는 부분을 좀 멀쩡하게 내비두면서 복원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것보다 불타 없어진 걸 옛날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탄 부분을 예쁘게 철거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런데요, 외신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작업이 이 유명 액션 게임을 토대로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웬 액션 게임? 게임을 보고 재건한다는 겁니까? 노트르담 성당. 그럼 말이 돼요? 자, 바로 프랑스 게임 기업인 유사가 지난 2014년도에 출시한 A게임. 자,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RPG 게임인데요. 게임 속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3D로 등장을 합니다. 우와! 어우! 나 이 게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우와. 저렇게 벽으로 막 올라가니까 벽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3D로 돼 있는 거네. 그리고 저 게임을 만들 때 얼마나 보고 연구했겠어요. 그럼. 도면 보고. 와, 저런 게 있구나. 게임 미술 작업을 담당한 캐롤라인 미어스가 대성당 모형을 만드는 데만 2년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작업의 열쇠가 게임이 된다는 기사가 나자 신기하다. 보건 전문가들 게임 아이디만 만들면 되나? 800년 역사를 게임을 보고 만들어? 미쳤어. 자,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도 갑론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게임 개발사인 유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사업의 공식 요청은 아직 없습니다. 루머네, 그러면. 즉,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루머였던 거죠. 그럼 진짜로 그 노틀담 대성당 복원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요. 벨기에 미술사학자 앤드류 텔런이 2011년도에 노트르담 대성당 안팎을 레이저 장치를 이용해 정밀 스캔, 3D 지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했네. 이 밖에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총동원되어 복구 작업에 쓰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아픔이었죠. 인류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 부디 꼭 제 모습을 찾아 복원되길 바랍니다. 해리포터의 원작자는 따로 있다.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 1997년부터 2007년 완결까지 무려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5억 부 이상 판매. 그리고 영화화까지 되며 큰 사랑을 받은 소설.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 엄청난 소설이죠. 후세 그냥 약간 고전처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탄생시킨 작가 J.K. 롤링은요. 2017년 미 경제 전문지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 소득 작가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2005년경 J.K. 롤링을 둘러싼 충격적인 루머가 제기됐습니다. 롤링은 해리포터를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짜라고.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2005년경 노르웨이의 유명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니나 그룬펠드가 주장한 충격적인 주장.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탄생시킨 작가가 아니며 실제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유령 작가 집단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 작가 한 명이 10년도 안 돼서 그 많은 시리즈를 집필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무대뽀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60억 인구에 한 명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J.K. 롤링은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후 2005년 기준 총 6개 시리즈를 출간, 건수로 따지면 19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설가들이 한 작품을 집필하려면 1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는데 J.K. 롤링 혼자서 단기간에 그 많은 책을 집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국민 추리 소설 낸시 드류 시리즈는 작가명 캐럴린 킨으로 출간됐는데 훗날 1930년부터 1987년 약 60년간 10여 명의 작가들이 집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가 있습니다. 감독 니나는 이런 케이스를 들며 해리포터 시리즈 역시 유령 작가 집단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J.K. 롤링은 가짜인가라고 보도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퍼졌고요. 진짜라면 소설보다 더 마법 같은 일 아니야? 라며 전 세계 팬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마법 같은 스토리로 우리를 매료시킨 해리포터 시리즈. 레즐리 먼스.
어쩌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해리포터 마법에 홀린 건 아닐까요? IT 대지진은 미국의 조작? 내 폰에 도청 장치가 있다? 2010년 1월 12일 중앙아메리카 IT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 규모 7.0의 강진으로 무려 30여만 명이 사망한 대참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의 충격적인 주장. IT 대지진은 미국이 기후를 조작해서 발생한 겁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오랜 숙적 관계인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들의 전자기파 무기를 시험하려고 IT에서 먼저 가동한 거라는데요. 그가 말하는 전자기파 무기의 정체는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대규모 안테나 장치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 하프입니다. 자, 이 하프는 1980년 한 석유 회사의 버나드 이스트런드 박사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개발한 장치인데요. 과거 미국 정부가 이 하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작스레 미국 정부와 손을 떼고 충격적인 폭로를 한 버나드 박사. 미국은 하프를 이용해서 지구의 기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도한 양의 고주파를 쏘아 올리면 전리층 일부분이 들어 올려져서 일시적으로 오존층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데 이 구멍이 메워지는 도중에 홍수, 번개, 폭풍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머와 함께 떠돈 소문은 미 국방부가 하프를 주관한 뒤부터는 무려 2억 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이는 유전 발견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수십 배가 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의 충격적인 주장. IT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 하프 데이터의 자료 일부가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미국 정부는요, 짧은 시간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 조작설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후 조작 논란, 그리고 하프. 과연 당신의 생각은? 오늘 찍은 셀카, 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누군가 당신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면? 2015년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루머. 한국 S사의 스마트폰에 도청 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스파이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루머인데요. 어디에? 바로 배터리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배터리에 붙어있는 의문의 스티커를 제거하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검정 코일이 하나 나옵니다. 코일을 왜 넣는 겁니까, 근데? 한 외국인이 의문을 제기하며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코일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흘 만에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도청당하기 싫으면 이걸 당장 제거하세요. 바로 이 코일이 도청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자신의 스마트폰 배터리 속의 코일을 제거하는 후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많이 했네. 그런데 얼마 뒤 진짜 이 코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 코일의 실체, 근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바로 NFC 안테나. 이 NFC 기술로 스마트폰을 교통카드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삑. 모바일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삑, 네. 삑. 도청이나 감청 이런 거와는 별개, 완전히 무관하고요. 다 거짓말, 루머였던 거죠. 아, 확실하게 나왔네, 이거. 음. 그러니까 이건 도청 장치가 아니었고 오히려 기능상으로는 뭔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었던 거잖아요. 유익한 기능이 있었던 거고. 제거한 사람은 일부러 그걸 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거하신 분들은 이제 NFC를 못 쓰는 거죠.